딸들의 폐악질이 얼마나 극성이냐면 네. 그 박은식 비대위원이라고 있어요. 네. 한동훈 때 비대위원으로 이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막 강성 친한계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의사 출신이고요. 본인은 약간 친한계로 분류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의사 출신이고 호남이 고향이라서 네. 지난 총선에서 영입 인재고 비대위원이면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나 비례대표 달라 할 수도 있는데 네. 호남에 출마했어요. 네. 광주에 출마했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도부와 의견이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네. 그 정율성 공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광주 출신인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맞서 싸웠어요. 네. 그런데 박은식 비대위원이 그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네. 호남의 보수분들이 모인 그 공부단체가 있나 봐요. 네. 거기서 2월 8일에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러서 북토크를 한대요. 근데 이 2월 8일이 네. 한동훈이 잠실에서 네. 그 7만 원짜리 티켓 팔아먹고 약간 트로트 가수처럼 공연하는 그날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한 딸들이 네. 박은식 비대위원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네. 악플을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2월 8일에 잠실에서 콘서트 하는데 너는 거기 안 가고 광주에서 이진숙이랑 토크 콘서트를 하냐. 너 배신이냐 뭐냐. 그러니까 박은식 위원이 막 그게 말이 되냐. 이거는 광주에서 나는 그 어려운 데서 의미 있는 행사하는 거고 네. 광주에서 이거 한다고 그 잠실에 갈 사람들이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막 엄청 댓글을 달달달달 지쳐서 이제 거의 100개를 든 것 같은데 네. 이런 폐악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겠죠. 네, 날짜가 뭐 겹친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한동훈이랑 뭐 이렇게 요즘 같이 뭐 활동을 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지도 않죠. 네, 네. 근데 왜 그 박은식 전 의원 페이스북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편을 들어줄 줄 알았나 보죠. 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약간 지금 뭐 배신감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은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 위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어떻게든 그냥 한동훈 편을 안 드는 사람이면은 누구든 그냥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조져버리는 예전에 그 개딸들의 행태와 똑같죠. 근데 개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러면 박은식 같은 사람도 이제 한 딸 하면 좀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인지상정이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광주 호남 그 험지에서 네. 이진숙이라는 여전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모험이고 도전이고 우리 당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야 그래 고생한다. 박수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시장일지 국회의원일지 모르지만 대구에서 출마할 거란 거. 네네. 근데 자기가 보수 진영의 어떤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굳이 광주로 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박은식이나 이진숙이나 정상적인 보수 인사라면 그래 광주에서 고생하겠네. 박수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여기에 몰려가서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한동훈이 콘서트 하는 2월 8일은 전 세계 모든 일정을 다 멈추고 우리가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잠실 토크 콘서트에 7만 원짜리 표 사서 다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그쯤 된 사이비 종교처럼 약간 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광신도들처럼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이 한 딸들이 보여주는 박은식한테 린치하는 이 광기가 약간 신천지 같은 광신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약간 한천지인 거야, 한천지. 음. 그러니까 요즘 뭐 한 딸들이 계속 뭐 신천지 얘기하는데 본인들이야말로 가장 신천지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인의 팬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저는 심지어 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제 팬 하지 마라. 내 팬 하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서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한동훈의 이 팬덤은 진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아이돌 팬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하나의 이 사이비 2단 2단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 이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게 참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딸들의 그 행태를 넘어서는 수준이라 이게 이제 와서 뭔가 전향을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한 딸들한테 진절머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김근식 교수예요. 김근식. 김근식 교수가 한동훈 보고
장동혁 대표 단식장 찾아가라. 네. 그리고 SNS 좀 그만해라. 막 토크 콘서트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만약에 제명 당하면 네. 조용히 미국 가라. 네.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이거든요. 네. 난 솔직히 한동훈이 김근식 교수 말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어. 네. 그 말 듣고 단식장 찾아왔으면 네. 어찌되었든 약간의 명분도 갖게 되고 우리 쪽에서 되게 피곤해지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종혁이랑 김근식이랑 서로 페북에 사진 올리고 기싸움하다 대판 싸워버리고 서로 뭐 구사리를 줬니 안 줬니 하고 이 김근식 교수가 대놓고 자기는 이제 멀한이라 하거든요. 네네. 멀어진 한이다. 네. 이제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한 딸들이 김근식 찾아가서 막 댓글 달잖아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딸 할머니들이 우리가 할 역할보다 한 10배, 100배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 어설픈 친한계들을 다 박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약간 소원성 원내대표라든가 정점식 위장이 정책위 의장. 네, 정책위 의장이 약간 좀 애매한 스탠스였잖아요. 네, 이거 3명까지 해야 되나? 네,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한 딸들이 그 집회에서 난동 부리는 거 보고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명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친한계 내에서도 지금 그 김근식 교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사실 양양자도 어떻게 보면 좀 범친한계로 분류되던. 근데 또 이제 살짝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또 한 딸들이 한몫했다고 봐요. 예. 양양자 최고위원도요. 예. 이번에 뭐 기권인지 찬성인지 아무튼 반대는 안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딸들이 그나마 지도부에서 한동훈 편들어주던 양양자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가서 어마어마한 악플을 달아놨는데 뭐 을사 뭐 6적 5적 뭐 이렇게 하면 8적 막 이러면서 거기다 양양자도 끼어들어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행동하는 멸콩천사 가족들이 네. 열심히 댓글 달고 문자 폭탄도 보내고 해야 되지만 인신공격이나 쌍욕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딸들은 박은식이나 김근식이나 양양자 페북에 이 사람들이 다는 댓글 보면요. 네. 그게 일단 대부분 다 19금입니다. 너무 저열한 쌍욕과 인신공격과 가족공격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가족들 찾아내서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는 공격 협박도 많이 달고 네. 너무 어디서 이런 종자들이 왔지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양양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한동훈을 실드 치고 네. 어떻게 보면 친한계 인사들과 이 궤를 같이 해왔죠. 근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미 한동훈 제명은 이미 대세다. 그래서 그냥 대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굴복을 한 그런 느낌인데 그걸 가지고 왜 끝까지 한마디로 끝까지 우지준처럼 난동 부리고 깽판 치고 자리 박차고 나오고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망나니 짓을 하지 않는 한 다 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적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까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확한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다 뭉개버리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친한계가 알아서 그렇게 분류이 되면은 뭐 땡큐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주말에 집회하고 네. 콘서트 가고 페북에 좌표 찍고 기사 좌표 찍고 몰려다니는 게 한동훈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아 좋아요. 한동훈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느슨한 한동훈 편이었던 사람들을 다 네. 하글떼게 만들어서 이제 이 반환으로 돌려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요즘 한 딸 할머니 분들 보면은 약간 귀여워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약간 그 좀 혐오감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번에 그 저기 한동훈 국회 기자회견 하러 올 네. 때도 그 보셨죠? 네. 진짜 보수 진짜 마치 뭐 짜고 온 듯이 율동을 하시면서 진짜 보수 근데 다 할머니 분들이셔. 그러니까 뭐 멀쩡한 귀엽더라고요. 남의 집 가게 앞에서 그러다가 물벼락 맞았다면서요. 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딸들이 뭐 한 4, 50명 모였나? 네. 한동훈 뭐 지지해라 제명 철회해라 막 하다가 근데 그게 무슨 음식점 앞이었어요. 아 그럼 화나죠 그분 입장에서. 음식점 앞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정치고 나발이고 간에. 그 영업방이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물벼락 맞았잖아요.
아, 추운데 물벼락 맞으면 되게 더 추울 텐데. 네. 아니, 되게 웃긴 게 그 기자회견장에 이제 저기 김상진 대표가 아마 그분인 것 같은데. 아, 그 맞박이 가발 쓰고. 맞박이 가발 쓰고 이러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할머니 분들이 네.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이면 막 소리도 지르고 같이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 할머니 분들이셔가지고 네. 되게 침착하게 꺼져라 꺼져. 아, 되게 고우시네. 리듬에 맞춰서. 좀 귀엽더라고요. 되게 고우시네.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할수록 한동훈은 막다른 골목으로 또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분들 덕에 약간 좀 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랑 자연스럽게 또 화해가 되고. 아,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공통 분모로. 네, 오늘 제가 당사 앞에서 네. 한동훈 정계 은퇴시켜라. 네. 다른 이제 우파 활동가분들이랑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네. 거기에 김문수 지지하던 네.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버 중에 김문수를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살벌하게 했었다. 공격했죠.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네, 장도혁 대표를 이제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뭐 단계가 집회하고 할 때 그분이 그냥 계속 거의 죽지고 계시거든요. 저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근데 오늘 가니까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아유 우리 나쁜 감정 그런 거 없죠 이러면서 갑자기 저는 사실 그분한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오셔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문수가 이제 한동훈 손잡고 막 러브샷 하고 그러는 거 보고 또 전향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네. 거기에 되게 실망을 좀 하신 걸로 봐야 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한동훈 효과라는 게 확실히 보수 내에서는 크구나. 네. 알아서 뭔가 이게 딱 판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진짜 이병준 기자님과 방송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저녁 꽉 채워지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로 멜콩TV가 365일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후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네. 이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로 오는 일정이 있대요. 네. 그럼 국회에서 행사를 하고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근데 기자들 의견은 서울시장이 그렇게 때렸는데 네. 별로 국회에서 동조하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거나 막 술렁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혼자 약간 바보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 백브리핑 자리에서 질문 받으면 오세훈 시장이 또 장동혁 대표를 계속 공격할까요? 낙장 불입이니까 그냥 끝까지 가볼라나요? 저는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 메시지의 강도가 좀 약해지긴 하겠죠. 어차피 사퇴해라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니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비판을 하되 약간 강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오세훈 시장의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무슨 선택을 하든 이미 오세훈 시장의 보수 진영 내에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당선까지 가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혹자는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당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네. 현직 시장이 자기 시장직을 지키지 못하고 당권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그 빨로 당에서도 말빨이 서는 건데 네. 서울시장 경선에서 지거나 네. 또는 후보가 되었는데 본선에서 지면 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당권을 먹어요. 네. 그래놓고 나는 말했는데 지도부 때문에 졌다 말하기에는 오히려 본인의 시정평가에 대한 부정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당대표에 나갈 거면은 아예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도 정치 현실로 보면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선택인데 근데 이분이 뭐 무상급식에 막 인생 던지고 했던 분이니까 근데 뭐 이미 그런 무모한 선택을 너무 많이 해서 해왔던 사람이라서 뭐 워낙 그 상상 이상의 어떤 행동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 딴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런 어떤 여의도 문법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다른 차원의 발상을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그 자아자찬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당대표 선거에 나오든 뭐 서울시장 경선에 나오든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일은 없을 거다. 왜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동훈 묻어서. 한동훈 묻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문수 전 장관이고 아니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사람도 한동훈 묻어서 그렇게 끝나는데 맞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뭐 김문수 전 장관만큼의 어떤 지지세라든가 조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제대로 똥볼 찬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굉장히 좀 눈에 까시고 걸림돌이었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똥볼 차주니까 사실 저 같은 이 정통 보수 농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네네. 알아서 이 정체를 드러내고. 네, 알아서 이제 제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 고마워요. 그러면 뭐 한 월화 뭐 넉넉 잡아서 네. 한 수요일까지 뭐 의총을 열어서 설명을 하라더니 많이 뭐 시끌시끌하다 치고 네. 그 이후로는 국민의힘의 행보, 국민의힘의 상황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기자님? 그 이후에 글쎄요, 아마 지금 그 이준석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대안과 미래에서 불러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대안과 미래 네네. 초대선 모임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 이준석과의 합당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뭔가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장도혁 대표가 여기에 절대 굴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뭐 이준석이 좌파고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준석은 그 누구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항상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준석과 선거 연대를 구성한다. 그 시점부터 장도혁 대표는 이준석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부터 온갖 이 공작과 이 어떻게 보면 공작 진짜 전문가 한동훈과 어떻게 보면 한동훈보다 매수 위에요. 한동훈은 좀 공작을 유치하게 하죠. 유치하게 하고 정말 짜치게 하는데 이준석은 이 뭔가 프로 공작원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한테 매달리는 순간 그냥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은 끌려가게 돼 있고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완전히 주도권도 잃고 리더십이 붕괴되고 그렇게 저는 장도혁 대표가 정말 체제가 끝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그 요구에 굴해서는 안 되고 딱 통일교 특검 내지는 정책적인 어떤 연대까지만 그리고 뭐 이준석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도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이준석 대표 잘 말씀하셨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별로 트러블 날 것도 없고 딱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준석 문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현상 유지. 네, 현상 그렇죠. 유지. 네.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자꾸 이런 모습 보이니까 네. 당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다라면서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 대선 때도 열심히 했고 당원 게시판 잣대를 가장 냉정하게 분석한 전문가였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의 역할 또 있게 될까요? 안철수 의원이니까 경기지사 출마하지 않겠다고 엊그제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시장 출마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출마를 해봤었으니까 서울이 지역구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사실은 뭐 이번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효한 그 타율을 보여줬죠. 그래서 당원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땄는데 이념적으로나 노선적으로나 사실 이 보수랑은 좀 거리가 있죠. 안철수 의원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나마 조금 더 오른쪽에 가까운 나경원 의원한테는 좀 이기기 쉽지 않지 않을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신동호 의원도 약간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조정우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나오니 안 나오니 고민하고 뭐, 있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후보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네. 저 친한계와 오세훈 시장 보다가 안철수 의원 보면 아 그래도 진짜 선녀다라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은 또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뭐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의 신뢰나 점수를 또 쌓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안철수 의원까지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고 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사람과도 이제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딱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이병준 기자님 보시기에 그 이상의 뭐 오세훈, 한동훈 여기는 연대를 해서도 안 되고 연대를 한다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고. 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저는 솔직히 좌파에 가깝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막 결정적인 순간에 막 분탕질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좀 당원들한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보지만. 근데 다른 사람 아니고 네. 우리 이제 제가 이병준 기자님 별명 콧불소로 지어줬잖아요. 네. 우리 콧불소 이병준 기자님한테 이 정도 반응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딱 그 정도예요. 한동훈, 오세훈보다는 훨씬 낫다. 네, 그 정도. 뭐 제가 앞으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이념이 너무 달라요.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는 지방선거까지 당을 어떻게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서 선방을 하느냐 마느냐가 남은 과제인 셈인데 네. 서울과 부산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 부산 이기면 장동혁한테 아무도 시비 못 걸어. 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서울과 부산 선거는 이병준 기자님 보시기에 현재 구도 또 앞으로 상황이 여러 번 바뀌겠지만 네. 어떻게 전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부산이 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 하죠.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 저는 정상적인 후보만 낸다면 이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후보가 문제예요. 후보가 지금 후보가 피로도가 높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절대 안 되고. 근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나경원, 뭐 조정훈, 신동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경원 의원, 조정훈 의원 그리고 신동욱 의원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가장 바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저는 최종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니까 한쪽으로 또 확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 나와도. 네. 그런 걸 또 이제 유튜버들이 잘 계산을 해서 또 이제 지원 사격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세훈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바른 메시지를 내는 후보가 나온다. 저는 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정원호인데 솔직히 듣보잡이잖아요. 뭐 아무리 이재명이 띄워주니 뭐니를 해도. 그리고 서울시장 광역단체장 선거는 인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상적인 후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긴다고 보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 지금 박형준이냐 뭐 박수영이냐. 근데 박수영 의원은 최근 의원들 모임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딱히 없는 건가요? 김도읍 의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김도읍. 조경태 나올 수 있다는 말 나오고. 사실은 좀 정통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직 정치가 변수가 있지만 얼마 전에 부산의 현역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박수영 의원이 나는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대요. 좀 아쉽죠. 그러면 아마 이제 박형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박형준 시장 그래도 우리가 좀 위안을 삼자면은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마디 하고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뭐 알겠으니까 조용히 그냥 부산 시정에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나서서 뒤통수 치지 말아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요구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박형준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장도혁 지도부가 힘을 받으려면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전략적 투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들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뭐
당 지지율은 이미 다 서울, 부산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놨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 번씩 집 보러 서울 부동산 다니잖아요. 진짜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전세가 씨가 말랐고 네네. 매매 가격은 말도 안 되고 월세 이제 아파트 다 월세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네. 그게 이제 3월 이사철부터 부각이 되면 장동혁 호의 반격의 시간은 저는 3월부터는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모든 선거를 가르는 건 네. 사실은 부동산과 경제 같은 굵직한 이슈들 아니겠어요. 특히 서울이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제 이게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그 트럼프 측근을 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 지난번에 그 숙청 혁명 발언이랑 이번에 벤스 부통령의 그 손일보 목사 얘기라든가 벤스 부통령이 딱 한마디 해주니까 바로 석방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트럼프의 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지방선거 직전에 사실 저번에는 뭔가 좀 문재인을 좀 도와준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김정은이랑 막 네.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는 좀 좌파에 좀 세게 메시지를 때려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아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대로 이거 이재명 정부 지금 벌써 관세도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하여튼 어떻게든 좀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저도 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